접촉사고가 났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주차장이 어디인가라는 겁니다. 저희 채널A 취재진이 그 산밑 주차장을 직접 한번 가봤는데요. 동네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외지인들은 별로 저기가 아니라고 해요. 3m. 그 땅이나 뭐가 얘기는 정상계 아니면 뭐 별거 없죠. 박소연 기자가 이 주차장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보셨는데 네. 지금 동네 주민들은 외지인들은 자주 안 오고 잘 알지도 못하는 좀 그런 곳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정부청사, 과천 정부청사 뒷길입니다. 그리고 일방통행로고요. 1차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가 관악산 입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여기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산에 가기 위해서 차를 많이 대놓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어떠냐면요. 이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요. 교회가 있고 그리고 과천 외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다 그렇게 이제 주거지나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이 오갈 일은 거의 없는 거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산 밑에 주차장이 네. 형성이 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악산에 가려는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더더욱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죠. 밤에 등산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주변 환경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와 주거지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좀 이렇게 뭐 음식점이나 이런 편의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여기에 차를 대놓고 1에서 1.5km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보통 여기 주변 환경이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이 편의시설을 가기 위해서 여기다 차를 대놓고 그렇게 걸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그 예. 주변에 이제 차를 대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거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손 사장이 일요일 밤 사고가 난 게 밤 10시였잖아요. 도대체 등산할 이유도 없는데 여기에 가서 이렇게 차를 대놓고 있었던 상황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다시 한번 주차장 그림들을 저희들이 한번 취재한 것을 좀 보시면 박소연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흔한 그런 주차장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좀 보시면은 뒤에 이제 등산객들이 좀 갈 수 있게끔 바로 산 밑에 주차장 그리고 일방 통행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소통도 많지가 않고 주변이 이제 아파트 아니면 교회 혹은 신학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한적한 곳.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견인차도 그런 곳에 좀 주차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시각은 주말 저녁 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더 없었을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었다는 건데 접촉사고와 관련해서 손석희 사장과 김 씨가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대목도 녹취록에는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교회 쪽이었을 거예요. 저는 차를 빼고 있었고 그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알았으면 뭐 접촉사고가 없었겠죠. 또 경찰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얼마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현금을 해도 된다. 이거 뭐. 차량에 후방 감시 카메라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접촉사고 사실 몰랐어요? 모를 수 있는 겁니다. 비포장 주차장에서 울퉁불퉁해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근데 그건 뭐 누구나 세운 데니까. 그런데 손석희 사장이 저 사고 당사자 그러니까 피해 차량입니다. 견인차 차주에게 20개월 만에 그러니까 2년이 가까운 세월이죠. 20개월 만에 손석희 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런 것들을 물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고 난 지 20개월이니까 이번 사건이 보도된 직후에 손석희 사장이 그 사고 피해자 견인 차주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직접. 그날 일을 누구한테 말한 적이 있느냐? 동승자를 봤느냐? 라는 것을 차주에게 물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이 이번 사건이 보도된 직후에 직접 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건데 해당 견인 차주는 손 사장이 내 번호를 갖고 보관해 왔다라는 것.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리고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라고 이 뉴스를 보도했던 해당 기자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궁금한 건 이번 사건이 보도된 직후에 박용진 의원님 견인 차주에게 그날 일을 다른 누구한테 말한 적이 있느냐, 동승자를 봤느냐라고 왜 물어봤을까?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보도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고 계신 저 부분, 그러니까 동승자와 관련된 문제도 이제 그 핵심 초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저 피해 프리랜서 기자가 처음에 공개했던 그 문자로 공개했었던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동승자와 관련된 취재를 자기가 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조금 차치를 해놓고요. 네.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폭행 여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회사에 용역을 주려고 하면서 뭔가를 회유하려고 했었느냐, 이 부분까지 연계가 쭉 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혼란해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손석희 사장이 누구냐? 모 주간지 조사에서 14년간 신뢰받는 언론인 1위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주간지에서도 12년간 1위입니다. 부동의 1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신뢰받고 있는 언론인이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무언가 약점을 잡힌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합니다. 저도 불편하고 우리 국민들도 많이 불편하시고. 불편하다. 게다가 상대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 프리랜서 기자의 태도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공개했습니다만 뭔가 손석희 사장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 아닌가? 폭행을 당했는지를 계속해서 유도신문을 하는 그런 과정도 그렇고요. 또 본인 몰래 이 촬영을 했었던 측면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언론사 사장에 대해서 본인 방어를 해서 그런 걸 녹취를 하고 녹화를 했었던 방어적 기재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볼 때 와 저런 거를 저렇게 주도 면밀하게 했다고 그러면 혹시나 손석희 사장이 뭔가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불안함도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솔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솔직해야 된다. 네, 솔직하게 모든 걸 드러내고 이게 가야 되는데 저쪽은 자신이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유리한 정황만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고요. 손석희 사장 쪽에서는 그냥 국민에게 모든 게 다 공개될 거다. 나를 믿어달라라고 하는 추상적인 말씀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뉴스를 다루시던 분은 팩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보고 그 팩트를 잘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전달하셔야 박용진처럼 손석희 사장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주는 거지 무조건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건 그거는 종교적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인이시니까 있는 걸 다 솔직하게 드러내고 말씀을 해주셔야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손석희 사장을 두둔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태도가 손석희 사장에게도 또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 폭행 피해 당사자에게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 이상 이렇게 자기가 유리한 것만 내놓고 유리한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